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이다 라는 정도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말에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3월 21일 날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도 회계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줬고, 그로 인해서 3월 22일 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보고서를 이제 다시 수정해서 재감사 받아서 적정 의견을 최종 받아서 결론적으로 3월 26일부터 주식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도 한 해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의 돈을 빌렸고 그런 내용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보고서를 내는데 이걸 3일 회계법인에서 보고 이 뭐야, 보고서 엉망인데? 이거 좀 잘못 작성되는데? 라고 해서 한정 의견을 준 거죠. 근데 사실 이 한정 의견 자체가 대기업의 회계보고서에 잘 발생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정 의견을 받게 되면은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게 있어서 3월 22일 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부랴부랴 그 보고서를 수정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감사를 받고 적정 의견을 받아서 주식 거래가 26일부터 다시 재개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회계법인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회계보고서를 보고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만은 결론만 보자면 부채 비율은 줄이고 그리고 매출은 뻥튀기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의도적으로 뭔가 보고서 작성할 때 부채를 줄여서 작성하고 그리고 매출은 늘려서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아니다 라고 해서 한정 의견을 준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이걸 다시 작성을 했고, 다시 작성한 보고서 상에는 매출도 굉장히 줄어 있었고 부채도 굉장히 많아져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주긴 했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줬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너네가 지금 만든 이 회계보고서가 적절한 근거와 절차에 맞게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의 의미이지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가 좋아졌다, 적정인 상태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당시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왜 회계보고서의 매출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서 작성을 했을까요? 당연히 기업이라면 매출은 많아 보이고 싶고 부채는 적어 보이고 싶겠죠.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뻥튀기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항공산업 관련해서, 사실 항공산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항공산업에 관련된 최근에 회계 규정이 변경된 게 있어요. 리스 운영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된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공기를 도입할 때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법이 다양할 거예요. 뭐 항공기를 직접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빌려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항공기를 리스해서 운영할 때 관련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리스에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용 리스가 있고 하나는 금융 리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렌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내가 운용 리스한다. 이거는 항공기 자체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빌려다가 항공기를 쓰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리스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정수기를 렌탈을 해가지고 매달 렌탈비만 내면서 정수기를 쓰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 리스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할부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공기를 내가 내 소유권으로 가져오는데 근데 이때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내가 너한테 좀 빚을 지고 살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 규정 같은 경우에서는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렌탈이라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 항공기의 비용이 이 회사의 부채로 잡히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일정 기간 리스비만 내면 되니까 이 전체 항공기 자체가 회사의 부채로 잡히진 않았어요. 반면에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빚을 지고 항공기를 사오는 격이니까 당연히 항공기 전체의 가격이 부채로 잡혔겠죠. 근데 이 규정이 바뀌면서 2019년도 1분기부터는 운용 리스로 구입을 한 항공기도 금융 리스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부채로 잡는 걸로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기존의 운용 리스 방법을 통해서 도입해서 운영하던 항공기가 예전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서 부채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의 이 운용 리스 항공기의 비중이 대한항공보다 훨씬 높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의 항공기만 운용 리스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전체 항공기의 60%가 넘는 항공기를 이 운용
운용 리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의 타격이 훨씬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가만히만 있어도 규정의 변경 때문에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회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꺼올 거예요. 돈을 막 여기저기에서 빌려올 텐데 그 빌려오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근데 그 빌려오는 방법 중에서 회사채 발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아시아나항공도 자금을 이제 끌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그 회사채에 대해서 이런 약정이 있어요. 부채 부담률이 1000%가 넘으면은 이 돈을 즉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에 갚거나 내후년에 갚아도 되는 돈인데, 부채율이 1000%가 넘어가면은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바로 이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부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곧 이제 회사의 부채 비중이 1000%가 넘어갈 게 예상이 되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그 부채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낮추려고 한 거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았던 게 비단 한두 달 내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신용등급이 BBB 마이너스예요. 트리플 B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낮아지면 WB 플러스, BB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이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회사에서 또 돈을 꺼오기 위해서 쓴 방법 중에 하나의 ABS 발행, 그 ABS로 발행한 거에 대해서 또 직시 상환의 의무가 생겨요.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시아나항공이 재정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당장 갚아야 되는 돈도 생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또 상환해야 되는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이 엄청 많다. 1조가 넘어가는 돈을 갑자기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글쎄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광화문에 있던 아시아나항공 사옥 아시나요? 그것도 팔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CJ 대한통운의 지분도 팔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말 주요한 자산을 매각을 해도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월달에 회계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 이후에 이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구책을 마련해, 너네가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어서 보고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그 자구책을 발표를 했고, 그 자구책이 3년의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더 주고 5천억만 더 빌려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3년 동안 너네가 5천억을 빌려줘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아시아나항공을 팔아도 좋다 라고까지 자구책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는요,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고 그리고 항공기 운영 대수를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겠다는 건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공기 운영 대수 줄이겠다는 건 지금 운용 리스 하고 있는 게 부채로 잡혀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뭐 항공기 수 좀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공기 대수가 줄고 노선이 줄면 그거에 대한 피해자 누굴까요? 사실 저희 같은 이용자일 거예요. 비수익 노선이 굉장히 인기 있는 노선은 아니겠죠. 뭐 약간 마이너한 노선이어서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선이 줄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항공기 운영 대수도 줄이면은 항공기 운영이 굉장히 빡빡해질 거고, 항공기 운영이 빡빡해지다 보면은 항공기의 뭐 지연이나 결항이나 뭐 수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구책이 그렇게 좋은 자구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없겠지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계속 모아도 되느냐,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일리지 모으지 마세요, 뭐 마일리지 모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아시아나항공이 자기들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차트도 변경해서 좀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뭐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아시아나항공이 팔릴 수도 있어요. 제3의 회사에 팔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더 안정적인 회사에서 인수해 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이 회사를 인수해 가는 상황에서 그 인수하는 회사가 이거 마일리지 부채 너무 우리한테 부담이다, 이거 어떻게든 니네가 개선해 라고 해서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지금하고 다른 변경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된다는 것도 지금 결정된 게
게 아무것도 없고 인수가 된다는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모으는 게 좋냐 싫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최근 뭐 항공사 관련해가지고 별로 좋은 이슈보다는 나쁜 이슈만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도 모으는 건데, 이게 뭐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경제적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항공 마일리지 모으는 게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또 재밌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